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인데 미국 시장은 목요일 장 마감이었죠. 그런데 시장에 받는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어느 정도 던져줬던 파월 의장의 어떤 의중이 많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불안하게 나오면서 혹시나 연준이 조금 늦은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충격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적 발표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체린 앵커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주식은 역시 위험 자산이며 변동 자산이구나라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는 요즘 시장인데요. 3대 지수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장중 내내 이렇게 낙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됐던 몇몇 경제 지표들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요. 그러자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더 투매 현상이 강하게 빚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2.3%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17,149포인트 선을 가리켰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1%대의 하락,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 3%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어제 나왔던 FOMC 결과가 긍정적이었는데 하루 만에 시장의 센티먼트가 왜 이렇게까지 반락을 했던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상당히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제 지표는 잠시 후 외신 파트에서 혜은 앵커가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인데 간략하게 좀 보자면 오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46.8%, 50%를 하회하게 되면 이는 경기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의 침체 시그널로 시장은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 매주 금요일 날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죠. 이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2023년 8월 이래, 그러니까 약 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가리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해고 발표 건수가 20년 내 들어서 지난달이죠. 7월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데이터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배드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진짜 배드 뉴스가 더 이상 금리 인하의 시그널, 그러니까 굿뉴스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배드 뉴스로 해석돼야 되는 것 아니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너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부각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런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10년물 금리는 간밤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된 직후에 13bp 급락하면서 4%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2월 이후로 처음으로 4%를 하회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은 침체성 인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타격을 조금 크게 받아가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오늘 하락을 주도해 갔는데요. 섹터별 등락률을 챙겨보면 유틸리티, 부동산, 경기 방어주, 그리고 헬스케어가 상승률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침체가 오더라도 조금 잘 버티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그랬던 반면에 경기 민감 업종들, 침체가 왔을 때 타격이 조금 클 수밖에 없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낙폭이 두드러지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보잉이라든지 캐터필러, JP 모건 등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다우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볼 텐데요. 오늘은 실적이 전해진 빅테크주들 위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 조금 전에 애플의 3분기 실적이 전해졌습니다. 이 애플의 이번 실적은 기술주들의 반등을 위한 테스트로 여겨지는데요. 이 실적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857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 그리고 전년
전년 대비 5%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많은 주목을 받았던 카테고리가 바로 아이폰의 매출이었습니다. 오랜 저성장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393억 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역시나 컨센서스 대비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들의 카테고리를 보더라도 전부 다 매출 비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애플 실적에서 가이던스가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3분기에 애플 인텔리전스로 인해서 애플에게 있어 최근 몇 년을 통틀어서 가장 유의미한 교체 주기가 될 거다. 이런 평가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폰 16의 판매량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리시한 코멘터리가 나오느냐, 그리고 9월 가이던스, 그리고 중국 내 판매량에 대해서 어떠한 가이던스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약보합권으로 방금 돌아선 모습이네요. 사실 조금 전까지는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 어닝콜이 진행되는 동안에 리액션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의 실적도 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 미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문별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광고 매출인데요. 이 부분이 127억 7천만 달러로 130억 달러였던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EPS가 1.26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어닝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고요. 이 AWS 클라우드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망 요소들이 다수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5% 가까운 급락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히트맵으로 돌아와서 인텔입니다. 이번에는 인텔 실적이 좀 상당히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매출이 미스가 나왔고 기대됐던 10센트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이죠. 80%나 쇼크가 나왔습니다. 2센트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3분기 가이던스도 쇼크였습니다. 단순히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적자 전환을 발표를 했고요. 더불어 인력을 15% 정도 감축하겠다. 뿐만 아니라 4분기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규장에서도 인텔이 상당한 급락세 5.5%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17%대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테마 내에서 퀄컴의 등락률도 오늘 확인을 해볼 텐데요. 9%대의 급락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반도체 테마 내에서 오늘 급락률이 좀 특히나 컸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제 나왔던 3분기 실적이 사실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어졌던 어닝콜에서 이 CFO가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매출에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매출 성장의 폭이 제한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안 그래도 센티먼트가 약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주가는 쇼크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9.4%의 급락, 164달러 선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별 흐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6.7%의 급락, 테슬라는 6.5%의 급락 반응을 나타냈고요. 그나마 제약 바이오주들이 분위기가 양호했습니다. 일라이릴리, 에브비, 존슨앤존스 그리고 머크, 여기 밑에 위치해 있는 에보트 레보레토리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한 표정을 지은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빛을 발했다는 해석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메타의 주가 역시 강했습니다. 4.8%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2분기 호실적 그리고 가이던스에 힘입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가 움직임에 지금 많은 영향을 줬던 것은 22년 말부터 메타가 아주 부지런히 비용 감면을 위한 노력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아주 잘 반영이 되면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 73%나 급증했다라는 점, 그리고 메타의 경우에는 M7 종목들 가운데 AI에 대한 투자가 벌써부터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에 투자자들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메타의 주가는 5% 가까운 급등, 이제 $5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그 밖의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더나인데요. 2분기 이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유럽 내에서의 실적이 지금 상당히 저조하고 미국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RSP 시장에 최근에 화이자 그리고 GSK까지 진출을 하면서 너무나 큰 경쟁에 직면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mRNA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이 오늘 좋지가 못했습니다. 모더나의 경우에는 21%나 급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94.17달러 현재 가리키고 있고 그 밖에 바이오엔테크 역시도 장중에 6%가량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암홀딩스 볼 텐데요. 이 로열티의 매출액이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실적 결과인데 이 로열티는 다른 기업들의 암의 기술이나 설계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출액이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2분기 EPS 가이던스 밴드를 23센트로 하단을 잡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크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16%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121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전했던 종목이죠. 소셜 미디어 관련주 스냅입니다. 2분기 EPS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하지만 매출이 미스가 나왔습니다. 이 스냅의 실적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카테고리가 DAU죠. 일일 활성 사용자 수인데 4억 3,200만 명으로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망스러웠던 요인은 무엇인가? 이 ARPU라고 불리는 카테고리죠. 사용자 한 명당 발생하는 평균 매출액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상치 대비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17%가량의 시간의 거래에서의 급락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죠. 모비라이 글로벌도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매출, EPS 더블 비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하향하다 보니까 주가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갑니다. 네, 조심스러웠던 연준의 결정이 결국 시장보다 조금 늦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간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들려온 소식은 영국의 BOE 영란은행에서는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목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대 급락세를 보여줬고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대로 장비주들이 상당한 충격을 또 받아가는 모습들도 함께 포착이 됐는데요. 일단 미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점 주요한 내용들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집계한 7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6.8포인트로 넉 달 연속 위축 국면을 보였습니다. 전월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시장 예상치였던 48.8포인트도 밑돌았습니다. ISM은 지난 21개월 중 20개월 동안 제조업황이 위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P 글로벌의 7월 미국 제조업 PMI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 바 있습니다. S&P PMI는 49.6을 기록하며 전월 51.6에서 위축세로 전환됐습니다. 고용이 둔화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4,000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좀 자세하게 상세 지표를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는 46.8이라는 숫자를 받아들었습니다. 50 아래로는 위축 국면을 나타내고 50보다 숫자가 높게 나오면 확장 국면을 나타내는데요. 제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S&P 글로벌에서 집계하고 있는 제조업 PMI도 함께 50 위쪽에서 움직이다가 50보다 아래쪽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S&P 500에서 S&P 글로벌에서 집계하는 PMI보다는
ISM에서 집계하는 데이터가 조금 더 시장에 영향력이 큰데요.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전월 대비 급락세가 컸던 항목이 바로 고용입니다. 5.9%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여타 항목보다 숫자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그래프로 조금 더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녹색선이 고용을 나타내는데 녹색선이 43.4%로 나타나면서 상당히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끝에서 그래프의 고개가 꺾이는 것을 전반적으로 함께 나타내고 있죠. 고용 부문만 살펴보게 된다면 2020년 중반 이후에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고용의 둔화세가 과연 연준의 스텝이 지금 9월 인하가 맞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베팅을 조금 더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4만 9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해 8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늘어나게 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실업자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이 실제로 지난 3월과 비교해서 1%포인트가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 시장인데 제조업 경기가 둔화가 되면 당연히 고용도 함께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속도가 가파르게 될 경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함께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착륙보다 경착륙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던 간밤의 미국 증시인데 패드와치상으로 9월에 50bp 그러니까 빅스텝을 밟을 확률에 베팅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로 늘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11.8%였는데요. 28.5%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모습을 함께 포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냐 다시금 지표의 영향력이 커지는 요즘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나오는 지표들 특히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보고서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은 아마존 실적입니다. 아마존은 가이던스도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보다도 더블비트를 그래도 웬만해서 기록했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에 비해서 사실 매출과 EPS 중에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상세 실적 함께 들여다보시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 마감 후 공개한 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분기 주당 순이익이 1.26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 1.03달러를 상회한 겁니다. 하지만 매출은 1,479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1,485억 6천만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투자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 및 수익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데 AWS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난 262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인 260억 2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존의 상세 실적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죠. 매출은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보통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시간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을 최근에 보여왔는데 일단 매출부터 미스가 났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주당 순이익은 발표치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웹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9%의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이전 분기보다도 성장세가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260억 달러가량의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실제로는 262억 달러가량의 263억 달러에 달하는 발표치를 내놓았던 아마존이었습니다. 광고 매출도 견조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높았던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컨센서스가 130억 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에 못 미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가이던스도 아쉬웠습니다. 매출 전망이 1,582억 달러가량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상단이 1,585억 달러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월가 컨센서스가 나오게 된다면 스트릿 컨센서스는 조금 더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값이 무엇보다 이렇게 시장의 컨센서스에 미흡했다라는 것이 아마존의 시간외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여러 가지 사업군들 저희가 또 짚어보면서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2023년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온라인 부분이 40.33%로 가장
가장 큽니다. 그리고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아마존 웹서비스 부분이고 사실 계속해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아마존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만 세 번째 항목입니다. 거의 16%가량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광고 쪽이 8.16%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 부분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클라우드 부분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도전에 또 직면을 하고 있는데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사실 구글, 알파벳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의 경쟁 상대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다른 기업들 텐센트나 알리바바도 역시 클라우드 시장에서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점유율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25%까지 육박하고 있는 모습, 구글, 알파벳도 11%의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웹서비스가 30% 넘는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규모의 3분의 1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계속되는 아성의 도전을 직면하면서 AWS 쪽에서 그래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클라우드 3사의 매출 성장 추이를 좀 지켜보시죠. 점유율 자체는 AWS가 가장 큰데 그 와중에 아마존 웹서비스 부문은 또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겠고요. 구글 알파벳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부분에서 이번에 굉장히 좀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라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함께 그 추이를 체크해 보시면서 아마존 웹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 실적 발표 내용 들여다봤는데요. 애플, 우리가 또 실적을 굉장히 중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아이폰이 과연 얼마나 팔렸을 것인가 이 부분이 방점이 되겠고 무엇보다 중국 매출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들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분기 매출 857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4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으로 월간은 애플이 매출 845억 3천만 달러, EPS 1.3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이폰 매출이 393억 달러를 기록해 회사 전체 매출의 46%를 차지했습니다. 아이패드 부문은 71억 6천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24%로 가장 높았습니다. 맥 매출은 70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고 서비스 매출은 242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또한 애플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0.25달러의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 애플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전반적인 투심이 꺾인 데 애플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매출액은 컨센서스가 845억 달러가량의 형성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발표치를 들여다보니까 매출 괜찮았네 라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에서 6%가량의 성장세를 보였던 애플의 매출이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더블 비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이폰 매출 사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1%가량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애초에 시장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라는 점 반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맥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 성장. 일단 아이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낮아진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겠고요. 아이패드 그리고 기타 하드웨어 매출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무엇보다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애플의 중국 매출 꺾인 부분들 그렇게까지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고
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출만 지금 화면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중국 외의 기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을까? 특히 아태 지역에서 한 13%가량의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북미를 비롯해서 중국을 제외한 기타 여타 지역들에서는 모두 아이폰 매출의 성장세를 함께 나타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항목별 실적 추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짙은 초록색이 아이폰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항목인데요. 이전 분기보다 더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실적 발표 내용들 그리고 바의 크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인식이 반영이 되면서 시간의 주가가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투심이 꺾이고 있다는 점 애플의 시간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주고 있고 아주 우리가 환호할 만한 실적은 아니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 비트코인 가격 함께 들여다보시죠. 연준이 혹시나 늦어진 건 아닌가라는 시장의 반응이 좀 나타나면서 유가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WTI 원유 선물 76달러 선까지 내려가는 모습, 어제만 해도 78달러 선이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